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두로와 똑같죠. 퇴진 후에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빵제비다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뭘까? 그건 생각을 하고 역사로 기록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과 맞서서 싸운 국가들의 최후는 언제나 몰락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소련이고 이라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련은요, 미국과 수십 년간 이념적으로, 체제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와 민주주의, 그리고 군사력을 두고 전면적으로 경쟁했던 국가입니다.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또 경제도 실패하고 내부에서 갈등과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촉발하면서 1991년에 고르바초프 기억나시죠?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가 된 거죠. 이라크는요, 조금 더 대범합니다. 미국과 두 차례 걸프 전쟁을 벌였죠. 직접적으로 충돌하면서 국가 체제 자체가 붕괴돼 버린 겁니다. 사담 후세인 많이 들어보셨죠? 2003년에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서 사담 후세인이 땡강 정권이 전복되고 그 이후에 장기적인 내전과 종파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가 통제력이 마비되는 국가 기능이 상실되어서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쿠바, 북한, 미국과 장기적으로 대립하고 경제 제재 속에서도 정권 자체는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끝장낼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정권 교체다라는 숙명뿐이죠.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요,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면 충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수도 카라카스는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로 붐붐하고 있고 또 내전의 우려로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다라고 불렸던 베네수엘라가요, 반미라는 깃발을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내수형 정치에 매달리다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남미 제1의 석유 부자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개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요거 하나 보면서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근을 사려면요, 이만큼의 돈다발을 들고 가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남미 제1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아침 저녁에 빵을 배급받는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죠. 이재명 정권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베네수엘라 그 몰락의 길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외신들이요, 일제히 제기한 한미동맹의 불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고립, 레드라인을 넘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몰락의 사례까지 짚어보면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몰 준비했습니다. 청년 농가 지원 상품이죠. 난각번호 1번 계란입니다. 항생제 이런 거 없이 자연 방사로 막 쪼아 먹고 다니면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히 보는 마트에서 파는 그 달걀은요, 난각번호 4번이고요. 번호 1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중에 판매가 잘 안 되고 귀한 상품이죠. 그 귀한 제품 좋은 가격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신들은요, 일제히 이재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동맹 신뢰를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경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요, 이재명의 패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런 한국을 두고 겉으로는 동맹을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다르다. 이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논평이다? 아니요. 이거는 한미 동맹 자체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역시 한국의 모호함이 워싱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정책이 미국의 기대와 어긋날 경우, 그러니까 반미 노선을 탄다, 친중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 동맹의 건강성은 치명적으로 흔들리고 곧 한국 경제와 안보 전반으로 직격탄이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거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반미 하다가는 경제 샷다운 닫히고 친중하다가는 너네들 지대로 고립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난항을 두고는요,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한국이 워싱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도전한 유일한 동맹국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동맹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이렇게 4개 국가죠. 그 4개 국가 중에 한국이 어떻게 쨉쨉쨉 댐비다가 이제는 대놓고 배째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말이죠. 독일의 슈피겔지는요, 이 서울은 스스로 고립을 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쪽으로 기울 경우에는 외교적 고립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가만히 봤을 때 친중으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거 계속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를 해야 되나? 다음에 이재명 만나면 살짝 모른 척 하려고 난 생각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영국의 가디언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고립과 동맹 신뢰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적 고립 이콜은 뭐 경제적 타격이고 군사적 불안정이다라고 직격한 거죠. 국가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라고 영국은 이야기합니다. 영국은요, 미국과 완벽히 찐찐이죠. 미국의 생각과 영국의 생각은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요, 이 영국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부러워하는 게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유엔에서요, 이재명이 발언 중에 심각하고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발언과 북한의 핵화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유엔 총회 직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죠. 이재명은요, 국제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발언을 한 겁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요, 이재명이가 미군 주둔을 굴종적 사고라고 규정한 이 발언을 두고 워싱턴의 레드라인이다라고 꼽았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죠. 미국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모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야,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맹을 부정하고 의심케 하는 발언이 반복된다라는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를 잃고 외톨이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재명 야, 지금 이 뭐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끈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 너 미국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우리도 그거 탁 잘라낼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의 노골적인 친중 노선에 대해서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국제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재명 정부는 베이징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뭐냐?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는 신호로 읽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도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죠. 친중 행보는요, 결국 한국이 중국의 위성 국가처럼 국제사회는 본다라는 거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일진들 꼬붕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쓰레기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보면요,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 사회주의 노선에 매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과는요, 초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한 고요, 치안은 붕괴되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업 기반으로 경제가 도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들여와서 그 생필품을 어떻게 수입에 의존해서 살고 있던 나라죠. 그런데 까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독재 국가로 전락하면서 뭐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게 잠궜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관세 25%, 50%, 100% 때리면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필품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얻어야지 발전을 하고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기업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노력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거는 누구의 몫이다? 정부의 몫이고 거기서 우리는 배급받고 사는 사회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화로 모든 기업들을 땡긴 이후에 발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땅에는요 석유가 그렇게 많아도 석유를 끌어올릴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진들은요 이 나라에 대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600만 명 이상 이민으로 나가고 난민으로 나가고 이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 러시가 일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정권 교체라는 불가피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두로 이거를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양지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지로 가는 겁니다. 북한처럼 똑같이 마약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이렇게 지금 연명하고 살고 있는 국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은요 베네수엘라 본토를 마약 거점이다라고 보고 지금 겨냥해가지고 타격 옵션을 준비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요 작전은 카르텔 지도부를 겨냥해가지고 드론 공습하고 마약 제조 공장을 파괴하겠다라는 것이고 수주 내에 실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남은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거래 기술 여기서 나옵니다.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말려 죽이는 그 기술. 그러니까 마두로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라고 협상 테이블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카르텔 지도부 체포 지원 의사까지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요. 내만 빼고 다른 사람들 잡아가도 되고 내가 내 꼬봉 잡아가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사 하고 있는 거죠. 외신들은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마두로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안간힘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요 미국이 마두로를 몰아내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좀 반가운 소리인데 이거 잘 되면 우리나라도 탄핵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총선부터 한번 뒤집어 보면 지금 22대 이 생양아치 같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쏟아낸 악법들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도 이 마두로 정권과 뭐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센 척하고 있죠. 내수용 정치 쇼만 벌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이 정치 노름이 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딸들은요 25% 관세 때려 맞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 알파라니까요. 50%가 될 수 있고 100%가 될 수 있다니까요. 반도체 의약품은 이미 100%입니다. 댓글 많이 달고 이재명 찬양하고 그게 국가 경제를 살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발 머리를 쓰라라는 거죠. 빠마하려고 머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굴리고 생각하고 이해하라고 머리가 있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해보라 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없는데 다만 딱 하나가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미동맹이죠. 아직은요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발을 딛고 있다라는 사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회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거고요. 탄핵을 통해서 길을 바로 잡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진영을 지킬 수 있는 거고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에펙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예비 빵제비로 재판에 서는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은 길을 터야 되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탄핵을 꾸준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교가와 전문가들은요. 이 마두로가 스스로 권좌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진단합니다. 미국은 이 마두로를 마약 범죄 혐의로 기소한 상태죠. 내려오는 순간 어디로 가냐? 엘살바도로 열리는 겁니다.
퇴진 후에 체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퇴진이 어렵다라는 게 전망이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두로와 똑같죠. 퇴진 후에 갈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빵제비다 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기친 리짜이밍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살고 네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